여러분 안녕하세요. 90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 시간에 이제 농업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토양 살리기에 어떻게 미생물 사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가축의 미생물 사용, 그 다음에 퇴비의 미생물 사용 이런 것들 주제로 해서 계속 미생물 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 살리기 이제 쉬운 5번째. 유기물 멀칭 19번째, 자연용의 미생물 2번째는 자, 보편적 농업에서 토양 살리기. 자, 미생물 서식 환경 없는 미생물 사용. 보통적으로 우리가 미끄러 먹고 바꿔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비닐 멀칭한다. 그러니까 토양에 노출돼 있고 아니면 이제 비닐 멀칭해서 미생물 서식 환경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생물 서식 환경이라 그러면 자연수까지 낙엽까지 덮여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곰팡이라든가 버섯균 같은 것들이 이런 동생물이 살아 이게 서식 환경이거든요. 현재 농업에서는 미생물 서식 환경은 거의 없이 농사 짓는 게 보편적이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자, 보편적 토양 이제 농업에서 토양 살리기 위해서 미생물 활용 이제 문제 아닐 수도 있고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좀 그 용어 사용이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이제 부탁드리고요. 자, 설탕이나 밥 같은 이제 뭐 게 같은 거 갈아놔 가지고 뭐 양적 배양하는 이제 자생야들이 종균 미생물 사용한다는 거. 이제 앞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자연에 있는 미생물을 원원적 미생물이라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채종된 거를 원종 미생물이고요. 거기서 첫 번째 배양된 게 종균 1, 또 배양하면 종균 2, 또 배양하면 종균 3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는 우리가 숲속에 가면 원원적 미생물이 있는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배양하는 미생물, 종균 미생물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원종과 종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전 시간에. 그리고 토양 온도 우리가 숲속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 농지나 그런 자연의 온도 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유기물들 그런 적응력 없는 인공적 환경 우리가 가온을 한다든가 뭐 30도 맞춘다든가 아니면 이제 따뜻한 내부에서 이제 인공적인 배지 이제 설탕이나 밥 같은 거에서 종균 미생물 배양해서 쓴다는 거. 그러니까 토양과 그쪽의 먹이채와 이제 적응력이 훨씬 떨어지죠. 거의 맞지 않는 우리가 이제 인위적인 그런 인공적인 그런 배지와 환경에서 배양하고 하는 이제 종균 미생물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서식하는 선충. 우리가 미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렁이라든가 뭐 선충, 원생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생물 없는 종균 미생물 단독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토양 살리기에서 이제 미생물 이제 배양해서 쓸 때 거의 뭐 동생물 없이 이제 종균 미생물 이게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참고하시라고 이제 자료에서 뭐 전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만 자차 말씀드리죠. 자, 토양 한 스푼은 이제 미생물 이런 2, 3만 종류의 세균류, 그 다음에 이제 방성균 같은 이제 균육, 이제 곰팡이나 버섯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도 있다 그랬죠. 이게 이런 미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물도 있다. 원생동물, 선충, 절지류 같은. 근데 우리가 보통 토양 살리기에서 이렇게 미생물과 동생물이 있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토양 살리기에서는 이렇게 쓰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거의 다 이제 배양된 이제 종균 미생물 이제 그리고 단독 사용한 미생물만 단독 사용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선택이죠.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좀 정보를 알고 이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뭐 맞으시면 쓰시고 아시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방법 그대로 가면 될 거고요. 제가 보편적으로 토양 살리기에서 종균 미생물 단독 접종해서 사용한다는 거. 자, 이게 살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뭐랄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생물 단독 사용이 아닌 그런 동생물과 어떻게 사용해서 토양 살리기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 토양 살리기에서 미생물 사용법인데요. 권장하는 농업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미끄러우고 바깥에서 토양을 노출시키는 미생물 서식 환경 숲속은 이제 낙엽가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사가 아닌 토양 노출되는 이그룹 농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향하는 거는 이렇게 유기물 멀칭해서 숲속 같이 멀칭해서 유기물층을 만들어서 미생물과 동생 서식 환경 만드는 사그룹 농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토양 노출하는 밭갈이하는 농사가 2그룹이라 했죠. 저희들은 이제 4그룹에. 그래서 토양을 살린 후에 뭐 화학농을 하든 친환경을 하든 유기농을 하든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농도 마찬가지 2그룹이 아닌 4그룹. 최근에 보면 이제 자연농도 역시 이제 그전 같으면 4그룹 5그룹 대부분이었거든요. 멀칭한데. 전데 최근에 보면 이제 2그룹 농사도 나왔죠. 이제 밭갈이 하는 자연농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 이제 화학농이나 친환경 유기농에서도 무경운이 있습니다만은 멀칭하는 그런 그 4그룹의 농사는 거의 없죠. 이제 뭐랄까요? 미끄럼하고 무기온 상태에서 미끄럼하고 비닐 멀칭 완전 잡초 매트한 그 무기온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다르죠. 자,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무기온 상태에서 이제 멀칭하는, 그래서 모종을 심는다는 거, 씨앗을 이제 심는 거, 그거를 이제 4그룹이라 했죠. 씨앗을 직파하는 거는 무기온 농사고요. 그러니까 무기온과 무기온 농사는 또 다르다는 말씀드렸죠. 4그룹과 5그룹은 다르다. 이제 5그룹은 뭐냐?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농 멀칭, 그 안에서 씨앗을 직파하는, 그거를 이제 5그룹 무기온 농사고요. 4그룹 농사는 뭐냐? 거기에 멀칭, 무기온 상태에서 멀칭하고 이제 멀칭을 벌려서 모종을 심는다는가 씨앗을 심는 거, 이거를 4그룹이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2그룹 농사보다는 토양이 유실되고 경반층이 발생하고 그 물이 고이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그룹 농사가. 그래서 4그룹 이런 멀칭하는 농사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 단작 많은 재배했을 때는 병해충 같은 게 좀 난제거든요. 그랬을 때 농가의 능력에 따라서 뭐 화학농을 하든 화학비를 쓰면 될 것이고 화학농약을 쓰면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친환경 농약 같은 걸 만들어 쓴다 그러면 유기농이 될 것이고 4그룹, 아니면 화학농약 쓸 때 4그룹 화학농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농약을 완전히 배제했으면 4그룹 자연농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좀 갔으면 이제 농업의 방향도 이제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산도 좋지만 흙의 영양을 생산하면서 많은 생산했다 해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영양을 생산하면서 많은 생산하자. 그래서 흙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조금 작은 규모 소규모 같은 건 작업자족이나 뭐 텃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자원, 뭐 볏짚이라든가 이런 참깨떼라든가 콩떼 같은 걸 멀칭하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헥타, 1000헥타도 이렇게 녹비 작물 멀칭해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이런 멀칭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생물 동생물 서식 환경이 되는 거죠. 토양 살리게 기본은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뭐 화학농을 하든 친환경 유기농 하면 되겠습니까? 뭐 농약을 안 쓴다고는 이제 자연농이 가는 거고요. 아니면 친환경 했다 그러면 이제 농약을 썼다 그러면 유기농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화학농약을 썼다 그러면 이제 화학농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토양 살리기 농사를 이제 제한하자. 그때 이제 토양 살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뭐 종균 미생만 쓰는데 동생물까지, 그래서 토양을 살리는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이제 드리는 이제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제 토양 살리는 유기물 멀칭, 아까 조금 전에 그 전편에서 사진에 봤을 때 이제 참깨떼란 멀칭, 아니면 이제 녹비작물 멀칭하고 나서 토양 살리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냥 멀칭해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참깨떼가 아니면 이제 벼째가 멀칭해서 그냥 농사 짓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이제 방법이냐면 이제 하우스에서 많이 하시는 집약농업, 이제 친환경이나 유기농 아니면 화학농에서 보면 이제 액비나 쌀겨 이런 것들을 살포해서 토양을 자생력 높이는 이런 전업 농가들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집약농업 하우스 이제 적지 않게 많다는 거, 저걸 이제 직접 받고 많은 농가들하고 이제 교류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배양 미생물을 살포하는 이 방법이죠. 이게 배양 종균 미생물을 배양하는 건 이건 뭐 우리가 보편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농가나 이제 그 미생물 배양하는 거는 보편적 기술이 됐을 정도니까요.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여기다가 이제 쌀겨 뿌리고 배양 미생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왕개 같은 거 뿌리시고, 아니면 이제 벼지 같은 거 또 덮으시고 이제 쌀겨 같은 거 뿌리고, 아니면 미생물 뿌리고 하신 종균 미생물이죠. 살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방법을 많이 시도들 하시죠. 왜냐 그러면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염류 측정이 많고 경반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물
성장 장애가 나타나니까 이제 아니면 이제 pH가 높아지고 아니면 pH가 낮아지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방법은 뭐냐? 원원적 미생물과 동생물을 접종하는 방법으로 이제 토양 살리기. 멀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4번을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원종과 미생물과 동생물 어떻게 접종하는지 1, 2, 3번은 이제 보편적 기술에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가 앞서서 이제 접종에서 4번의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종합편이죠. 이제 짧게입니다만은 한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생물을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생물의 전체 부분 이제 나눠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꺼냅니다. 우리가 농지에다가 첫 멀칭, 녹색 유기물 멀칭하자. 멀칭편에서 이제 자세히 소개했지 않습니까? 자, 녹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자, 영양이 100%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균류가 살고 박테리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소 생산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pH도 높아지겠죠. 당연하게. 자, 두 번째 이제 녹색 유기물 같은 거 오래 안 가니까 영양은 100%인데 뭐 한 달, 보름 돼 가면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멀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녹색 유기물 위에다가 갈색 유기물 멀칭하면 좋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지향하고 지금까지 많은 농가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색 유기물 멀칭했을 때 갈색 유기물이 영양이 1%, 뭐 5% 굉장히 적죠. 적은데 이제 오래 간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갈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영양이 1%, 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상균류, 곰팡이, 버섯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 미생물들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기산을 내놓고 유기산을 내놓다 보니까 이제 pH가 낮아지는 숲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자,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조합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과 동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접종이라는 걸 하자. 우리가 이렇게 미생물, 동생물 서식 환경 만들었는데 미생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종교 미생물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접종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해서 토양 살리기를 빨리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데 저희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공유하는 거죠. 지식을 뭐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고요. 뭐 기존의 방법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는 말씀을 이제 제가 한 거니까요. 자연숲까지 토양과 같은 토양 살리기가 접종이다. 접종은 뭐다? 자연숲 토양과 거기에 이제 원원적 미생물과 동생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농지 토양에다가 이주시켜서 빨리 토양을 살리자. 이거거든요. 자, 접종하는 과정은 뭐냐면요. 자연계 무너진 농지 토양이 이제 우리가 숲속같이 이제 미생물, 동생물 이런 자성이 갖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양 살리기 이제 토양 살리기 적정 시기가 이제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늦은 가을이거든요. 농사가 이제 끝나니까 그때 겨울 긴 5개월, 6개월 이제 방치하는데 가을에 멀칭해서 봄에까지 겨울 동안에 토양을 이제 자생이 높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앞서 이제 멀칭하는 시기와 농사 시작 시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멀칭한 다음에 자연숲에 서식하는 자연계 원원적 미생물, 동생물 이거를 농지 토양 이주하자. 그러면 이제 숲속에서 부엽토를 해서 이제 접종하자. 멀칭한 곳이죠. 거기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농지 토양을 복원하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앞서 소개했고 오늘 또 재차 이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양 살리기 미생물 부엽토 채취 방법은요. 가까운 숲 제일 근처에 우리가 이제 농지가 있는 농사 짓는 곳 같은 온도의 지역 그러니까 근처겠죠. 바로 제일 가까운 야산에서 이제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곳에서 아니면 이제 활엽수와 침엽수 거기도 또 미생물이 다르니까요. 나무가 또 종류에 따라서 미생물이 또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기물이 다르고 영양 흡수 식물들이 뭐 나무나 식물들이 영양 흡수하는 이제 그게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그 유기물 그리고 미생물도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채취해서 이거를 한데 모아서 이제 섞어서 이제 준비하면 이게 부유토 이제 준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접종의 준비를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데 여러 곳에서 그걸 모아서 이제 섞어서 그러면 이제 토양의 1cm 정도 표면치기죠. 그러면 이제 미생물과 동생물을 같이 가져오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연계가 무너진 지금 이거는 이제 생태 어린이집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관찰 지역입니다. 관찰하면서 농지, 농사, 어떻게 하천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농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그리고 관찰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밭으로 사용할 때부터 이제 계속 관심이 있었던 거는데 하천 옆에니까요. 근데 여기 어린집이 생겼고요.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 계속 지켜봤죠. 그리고 틀밭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틀밭을 했냐면요. 여기에 그 원장님이 그 어린이집이 생태 보육하는 데인데 저희 농장에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장을 보시고 이제 틀밭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나 해가지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제가 관찰 지역이니까요. 몇 개월 단위로 가거든요. 그 지역에 뭐 몇십만 평 지역을 제가 하루 이틀 걸려서 이제 탐색하고 이제 관찰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년 이렇습니다. 완전 아이들이 이제 통로로 다니지 않고 이제 밭으로 다니는데 딱딱이 굳어지죠. 그러면 이제 봄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써가지고 인력 써가지고 이제 미끄럼 놓고 해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해가지고 또 작물 심거든요. 그 여기에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관여는 안 했습니다. 아셔도 그냥 뭐랄까 농사 뭐 짓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 어드바이스는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만 이제 몇 번씩 이제 찍고만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한번 원장님과 원감이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요. 토양이 안 살아나고 농사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돕게 되는데요. 그 밭을 제가 이제 도와달라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 50 몇 평까지 카페 블로그에 소개했습니다는 자세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멀칭을 했습니다. 멀칭하고서 이제 숲속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아이들 보낸 다음에 거의 어둠이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에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 부엽토를 채청하는 거를 이렇게 접종하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원감 선생님이시고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접종하는 겁니다. 접종은 뭐냐? 아까도 있었나 부엽토로 와서 한 점씩 아니면 뿌려준다든가. 그러니까 비가 올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햇빛이 없을 때 해야겠죠. 왜냐하면 미생물은 이제 굉장히 작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햇빛이 강하지 않을 때 거기다가 뿌린 다음에 아니면 한 점씩 놔줘가지고 물 뿌리게 되면 이제 멀칭 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생물과 동생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접종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접종편 그 4번에 이제 강의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틀밭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여기에 다니면서 관찰 지역에 가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거거든요. 그 농사가 보시면은 이제 뭐 풀에 쳐 있고 통로는 있고 틀밭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고추가 몇 개 달렸고 이제 가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에 되면 작물은 심어놓고 그 다음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니까 풀 뽑은 거는 이제 그 영양사 선생님이 이제 시간 날 때만 뽑는데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돼서 작물 심는 행사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들어가요. 뭐 이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매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했습니다만 원장님하고 원감이 저를 찾아오셔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텃밭을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가진 지식으로 해서 또 뭐냐 그러면 이제 고객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원장님과 이제 좀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래서 도와달라는데 뭐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돼요. 자, 먼저 이제 아까 같이 그 멀칭하고 그 다음에 접종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2, 3번, 4번까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모종도 심고 씨앗도 파종했습니다. 뭐 선생님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파종하고 이제 제가 심은 게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다 심었거든요. 아이들 손으로요. 왜냐면 아이들도요. 5살, 6살 돼 가면 한 번 갖추고 2번 해 가면 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작물이 자랐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3개월 만에 완전히 변화됐죠. 보시면 또 작물 심는 게 여러 가지 심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작물 한 가지만 이제 보통적으로 뭡니까? 약혼은 약혼, 옥수수는 옥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그룹에 5그룹의 농사 다양성을 하려면요. 작물이 여러 가지 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작이라 그러죠. 혼작인데 기존의 혼작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또 파종이 계속 이루어지는 방법. 그래서 규모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에의 그런 뿌리가 긴 뿌리가 들어가는 작물이 있고 키가 크는 작물이 있고 빨리 수확되는 작물이 있고 약물이 먹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옥수가 있고 가운데는 약혼이 있고 옆 보시면 이제 쌈처리가 있고 그다음 무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데 뭐랄까요? 수확시가 다르고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한 두 배, 뭐 두 배, 세 배, 뭐 다섯 배까지 뭐 수확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관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겁니다만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뭐 3개월도 아니죠. 2달 반 만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치유농장, 생체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도시농업 하시는 분 같은 경우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가는 게 예쁘게 가는 게 하는 게 또 관리가 쉬워야 되고요. 지금 같은 인력인데 그럼 남아돌거든요. 같은 인력인데도요. 또 이렇게 뭐랄까요? 목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옆에는 도로변인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전엔 혀를 차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는 전부 다 차를 세우세요. 또 뭐 학부형들이 난리죠.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한 번 심어놓고 한 번도 못 간 밭이 애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밭으로 변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작물 좀 치는 것도 알릴 거고요. 자, 오늘 하는 얘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밥조성 이제 멀칭은요. 멀칭 전 접종과 멀칭 후 접종이 있다는 거. 멀칭 전 접종은 뭐냐? 접종하고 나서 멀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칭 후에 접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순환 유기농에서 토양사육에서 미생물 접종 방법에서 제일 핵심이거든요. 앞서 얘기했으면 자연숲에 이제 수만 년 동안 토양 환경에 적응된 토착 자생 원원적 미생물을 쓴다는 거. 우리가 보통적으로 종균 배양된 미생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은 뭐냐? 원원적 미생물이라는 거. 토양 살리기에서는요. 그 다음에 원원적 미생물과 동생물을 같이 쓴다는. 이게 접종이라는 의미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아까도 있으면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저희들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해서 강의 가고 이걸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계속 실증된 거고요. 제가 한 번만 저것만 해본 게 아니고 그래서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개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에서 토양 살리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요. 보통 토양 살리기 하면 이제 멀칭하면 이제 토양 살렸다. 아니면 뭐 거기다 미생물 뿌렸으면 토양 살렸다. 근데 우리가 앞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무라 선생 같이 이제 그런 사과, 썩지 않는 사과 같이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초청해서 많은 강의 듣고 기무라 도전했지만은 그런 농가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할 건 뭐냐? 토양 살리기 위해서 그 토양의 표면층에 유기물 멀칭하고 그래서 동생물과 미생물이 살게끔 하는 서식 환경을 만든 것은 토양 살리기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정의합니다만은 저도 정의합니다. 그런데 토양 살리기 한 10% 정도도 안 될 것이다. 많아야 20% 정도. 그럼 토양 살리기의 핵심은 뭐냐? 토양의 심도층에 많은 뿌리와 깊은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 그럼 뿌리 앞에 균균이 있지 않습니까? 원원종의 미생물 균균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토양 살리기 70%다. 그러니까 표면층에 멀칭한 건 토양 살리기 한 10% 기본 환경이고요. 토양 속에 얼마만큼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 그 다음에 그 유기물과 따라 들어가는 궁극이라는 미생물, 원원종 미생물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토양에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이 많아야지 않습니까? 보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미끄럼 넣고 바깥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3, 40년 했는데 토양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차이가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렸다. 그건 이제 농가들이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타날 건데요. 그 토양살이 나머지 기타 20%나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몇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시했지 이걸 위해서 뭐 제가 학자도 아니고요. 농부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살리기의 핵심은 어디다? 뿌리다. 많은 뿌리와 깊은 뿌리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축의 미생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축 키우신 분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반려 사료라든가 그 종균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보편적 기술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사료를 만드는지 그러면 이제 반려를 하는지 어떤 사료를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음 편 봐주시고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